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CPU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야말로 춘추 전국시대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그 X86 계열에서는 터줏대감인 인텔의 부진에 따른 AMD의 압도, 그리고 애플의 M 시리즈 약진으로 대변되는 ARM 계열 CPU 득세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부터 이 시장 구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당장 인텔이 소비자 CPU 시장에서 예상보다 훨씬 더 잘 해주고 있습니다. 12세대 CPU인 엘더레이크는 인텔 70종으로 만든 CPU인데요. 워낙 시장 반응이 좋습니다. 인텔 최초로 하이브리드 CPU를 채택했고 성능이 뛰어난 데다 가격 경쟁력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 AMD가 밀리고 있습니다. 더 고무적인 것은 엘더레이크 다음인 13세대 CPU 랩터레이크도 뛰어난 성능으로 AMD의 라이젠 7000을 몰아세우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나마 그 AMD 입장에서는 서버 시장에서 잘 하고 있다는데 안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서버 시장이 마진이 높은 시장이라는 점에서 AMD로서는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하지만 곧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드 CPU가 출시된다는 점에서 바짝 긴장해야 할 처지인 것도 사실입니다. AMD가 서버 시장에서 선전한 것도 사실 사파이어 래피드 양산이 연거푸 밀린 탓이 결정적이었었는데요. 이번에 곧 사파이어 라피지 양산이 되기 때문에 서버 시장에서도 인텔이 AMD를 몰아붙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그 AMD 입장에서 보면 지난 수년간 인텔과의 경쟁에서 조금씩 점유율을 끌어올려 왔습니다. 하지만 2022년 지난해죠. 지난해 나온 라이젠 7000 시리즈는 인텔과의 성능 경쟁에서 차이가 날 만큼 우위를 점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소켓 변화로 인한 메인보드 그리고 메모리 구매 비용으로 소비자가 외면한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AMD로서 다행스러운 점은 그 X86 서버 프로세서 점유율이 꾸준히 오르고 있는 점 정도입니다. 이는 달리 보면 그 CPU 시장을 뒤흔들던 애플의 기세가 최근 주춤하다는 뜻과도 일맥이 닿아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전력 효율성과 성능 등으로 주요 경쟁사 대비 우위에 있던 애플은 최근 행보가 조금 주춤한 상황인데요. 실망스럽다는 표현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폰 14 프로 등에 탑재된 A16 칩 같은 경우는 예년 대비 성능 향상이 거의 안 보이다시피 했고 레이 트레이싱 신기술 탑재에도 실패했습니다. 실제 디인포메이션은 최근 A16 바이오닉 칩에 레이 트레이싱 기능이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전력 소모 등의 문제로 이를 포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M2 시리즈 칩도 예상보다 나빴죠. M1 프로, M1 맥스 등 M1 시리즈 업그레이드 버전보다 M2가 더 못하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최고 인력 이탈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각종 설이 애플 주위에 많은데요. 실제로 제품 출시된 상황을 보게 되면 이런 설들이 구체적으로 현실에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이 나올 만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그 퀄컴도 CPU 시장의 변수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누비아 인젤을 바탕으로 ARM 기반 CPU에서 애플보다 완전히 못하다는 그런 세간의 평가를 뒤집을 만한 눈에 띄는 제품을 내놓을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지금 CPU 시장을 요약하면 썩어도 준치, 인텔의 부각되는 존재감, 그리고 주춤하고 있는 AMD, 애플의 정체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CES가 열리고 있습니다. 역시 AMD가 새 라인업으로 주춤하고 있는 기세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AMD는 현재 그 수세적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3D V 캐시를 탑재한 X3D 프로세서 신제품을 공개했고 노트북용 라이젠 7000 시리즈 프로세서 라인업도 발표했습니다. 이 3D V 캐시는 이미 1년 전인 2022년 신년에 리사수가 밝힌 그 AMD의 비밀 병기인데요. AMD의 라이젠 5000 시리즈에서도 호평을 받은 바 있는데 이번에 더 포트폴리오를 확장한 것입니다. 3D V 캐시는 한마디로 TSMC의 SoIC 칩 적층 기술을 사용해서 기존 라이젠 CPU의 계산 다이에 L3 캐시를 추가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AMD의 CPU의 그 L3 캐시 용량이 크게 늘어나서 성능에도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 노트북용 라이젠 7000 시리즈 같은 경우는 올 1분기에 투입되는데요. TSMC의 4나노가 적용될 정도로 첨단 노드에서 만들어집니다. 눈에 띄는 점은 프로세서 라인업이 상당히 복잡하다는, 혼란스럽다는 점에 있습니다.
최신 아키텍처인 젠4는 물론 젠2, 젠3 프로세서가 모두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포트폴리오가 다양하다는 뜻이고 시장 경쟁이 치열하다는 의미가 담겼을 것입니다. 인텔은 최근 시장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격의 고삐를 바짝 더 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그 인텔의 12세대 CPU는 엘드레이크, 13세대는 랩터레이크, 14세대는 미티어레이크입니다. 12세대, 13세대인 엘드레이크, 랩터레이크는 과거 인텔 노드 명칭으로 TSMC 삼성의 7나노와 흡사한 10나노 슈퍼핀 공정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인텔 7공정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드레이크, 랩터레이크 공이 더 인텔 7공정으로 만드는 CPU입니다. 두 CPU 모두 DDR5를 지원합니다. 이번 CES에서 인텔은 주류 PC에서도 13세대인 랩터레이크가 탑재될 것이라며 제품 포트폴리오를 밝혔습니다. 인텔 그 랩터레이크의 가장 큰 특징은 엘더레이크와 같은 인텔 7공정으로 제조됐지만 코어 숫자와 캐시 메모리 용량을 늘리고 최대 클럭을 높여서 성능을 개선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가격은 저렴한데요. 랩터 CPU는 캐시 메모리 용량을 대폭 늘리고 코어 숫자도 늘렸고 클럭도 높인 덕에 아키텍처나 제조 공정의 큰 변화 없이 성능이 대폭 개선됐다는 게 장점입니다. 하지만 그 최상위 모델에서 가격을 동결해서 가격 경쟁력도 갖췄습니다. 이 경쟁사인 AMD의 라이젠 7000 시리즈 같은 경우는 가격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AMD와 인텔의 입장이 바뀌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AMD는 항상 가성비에서 뛰어나다는 말이 있었고 인텔은 브랜드력 때문에 가격을 항상 높여 받아왔었는데 그런 입장이 뒤바뀐 측면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AMD도 바짝 긴장해야 할 판입니다. 이 사실 겔싱어 인텔 CEO 같은 경우는 지난해인 2022년에 부정적인 톤, 더 정확히는 인텔이 처한 어려움에 대해서 직설적인 발언을 많이 했었습니다. 대략 그 올해인 2023년까지 데이터 센터 시장 점유율을 계속 AMD에 이를 것이라고도 했었고, 그리고 2025년은 돼야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이란 말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까지는 계속 수세적인 입장이 될 것이라는 뜻이죠. 그러면서도 핵심 역량인 로직칩, CPU에 집중하겠다는 발언도 빼놓지 않고 했었는데요. 요약하면 2024년까지는,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바짝 정신을 더 차리라고 얘기했었던 것이죠. 이 빨라야 2025년에 와서 기술 리더십을 조금씩 되찾아올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인텔 겔싱어의 충격요법 때문인지 CPU 시장에서 인텔의 분발이 부쩍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인텔의 성적이 메모리 수요, 파운드리 시장에서 경쟁 구도와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더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텔의 분발, CPU 시장에서 AMD가 다시 역전시킬 수 있을지 다 잘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